대표적인 보수 논객 조갑제닷컴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의료 대란이 거대한 블랙홀이 아니라 거대한 공동묘지가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강경 보수층,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면서 의사들을 저주했던, 또 이 무지막지한 개혁이 아닌 개악의 응원부대의 역할을 했던 조선중앙문화일보, 다 같이 권위를 상실하게 되는 일종의 공동묘지의 묻힐판이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현상인데, 응급실 붕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교통사고나 낙상사고 나면 큰일이다. 다치면 죽는 수가 있다. 이게 전 국민적인 공포감으로 확산될 때 거기에 따른 국민의 낭패감과 분노가 윤석열과 국민의힘으로 향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아마 조갑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보수 정치의 기반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염려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조갑제 대표가 연로하잖아요. 조금만 다쳐도 병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응급실이 이렇게 속절없이 붕괴가 된다면은 이건 우리의 그 생명에 관한 문제다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갑제 대표의 그 발언은 많은 걱정과 번민이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된 내용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도된 내용도 보면은 심각하게 이를 데가 없는데 현장에선 아우성입니다. 패닉이에요. KBS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내된 각 응급의료기관의 진료 불가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우리 진료 못한다. 이 진료 불가 메시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살펴봤어요. 의료 공백이 발생하기 전과 지금 어떤지를 비교해 본 것입니다. 응급 환자 진료 불가 안내는 전공의들이 이탈한 2월 지난해보다도 21% 증가하더니 코로나19 여름 유행이 시작된 7월에는 40%까지 늘어났습니다. 응급 환자 진료 불가, 지금은 더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당연히 더 늘어났겠죠. 50%는 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응급 환자 진료 불가가 50%다 이런 얘기예요. 2명이 오면 1명은 돌려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달까지 응급실은 주중 하루 이틀 문을 닫거나 일부 진료를 줄이는 수준이었는데, 이번 달부터는 주말과 야간 진료까지 중단되고 있습니다. 전공의의 이탈 장기화로 그동안 현장의 의료 공백을 채웠던 전문의들은 누적된 과로를 버티다가 결국 줄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의 권역 응급의료센터 내의 의사 수가 지난해 4분기 910명이었는데 지금은 513명입니다.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야간 당직을 전담하는 응급실 전공의는 작년 말에 580명인데 지금은 얼마인 줄 아세요? 55명,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만약 문재인 정부 때 발생한 일이라면 아마 조중동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극우 유튜버들 아주 그냥 죽는다 우는 소리를 했을 겁니다. 지금 그 새끼들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정말 나쁜 새끼들. 양심불량도 이 정도면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응급실 뺑뺑이는 이제 뉴노멀이 됐습니다. 뉴노멀이 됐어요. 자, 응급실 뺑뺑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말이죠.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응급실 뺑뺑이라는 표현보다는 응급실 미수용이란 말로 써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언어 교정을 하고 있어요. 언어 교정을. 존나 미안합니다. 응급실 뺑뺑이라고 얘기해서. 야, 정말 참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언어 교정밖에 할 게 없지, 솔직히 얘기해서. 자, 윤석열 정부는 군의관 400명을 대체 투입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 수가 아니라 의료의 질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책임이죠. 병원은 병원 소속 의사가 아니니 법 때문에 책임 지우기 쉽지 않을 테고, 국방부나 정부는 어쨌든 파견했으니 최선을 다한 거라고 내뺄 것이고, 결국 군의관으로 파견된 사람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불명예 제대 정도로 대충 마무리되면은 여러분 수용 가능하시겠어요? 나나 가족, 소중한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그때 수용하실 수 있겠어요? 야, 군의관이 대체 투입됐으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네가 참아야지 어떡하겠어. 이게 여러분 동의가 되냐 이거예요. 군의관 대체 투입이 과연 타당한 해법인지 시방쇼와 SBS 보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 되죠. 네, 근본적인 해결이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원래 이제 응급실이라고 하는 것도 응급실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저희가 어떤 특정 시점에서만 저희가 보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각 과에 대한 상황, 어쨌든 이제 종합병원이나 아니면 준종합병원에 해당하는 2, 3차 큰 병원에 있는 응급실이 제일 중요하고 그 응급실은 사실상은 기존에 있는 인력들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처럼 뭐 의사를 더 투입하면 될 거다. 뭐 군의관을 예를 들어서 이제 군의관 선생님들도 당연히 이분들도 군에 복무를 하면서 비상시에는 항상 대기를 해야 되고 그 군 내에서 일어나는 이제 그 의료를 책임지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군인들도 아플 수 있는데 그렇죠. 그냥 한시적으로 이렇게 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런 식의 어떤 그 근시안적인 행정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닐까. 응급실 현장에선 회의적 반응이 일단 많습니다. 응급의학과 전공이 아니면 응급실에 파견되더라도 진료에 한계가 많다는 겁니다. 보통은 인턴이 하는 업무 정도를 맡아서 하는데요. 할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응급실 특성상 긴박한 처치나 시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업무 범위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문제도 있습니다. 4주간의 짧은 파견 기간에 새로 교육하거나 손발을 맞추기도 쉽지 않습니다. 공격적인 처치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난이도가 높은 시술은 원치를 않으셨고요. 정부의 군의관 파견 대책은 군의 의료 공백이란 우려도 따로 풀어야 합니다. 와, 그렇죠. 군의관이 이렇게 파견되면은 군내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치료 이거 어떡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누가 대체할 인력이 없잖아요. 군의관을 대체할 인력을 찾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울러 이 응급실 시스템이 이거더군요. 응급의학과라고 따로 전공 분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응급치료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예컨대 내과나 외과나 정형외과나 이런데 다른 전문 전공 분야로 또 이렇게 그 환자를 넘겨야 되잖아요. 그 병원의 그 시스템을 잘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병원 전체 의사들이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응급실에 그냥 의사 면허 있으니까 너 들어가서 일해라. 이게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참 국민은 지금 의료 붕괴 위기를 겪고 있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는 병원에 가봐라. 아무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너 동물병원 갔냐? 너 그 개 많이 키우니까 동물병원 가가지고 병원 문제 없네. 이런 거 아니야 혹시? 정부의 어떤 장관 얘기하겠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지만 정부는 없습니다. 정부는 없어요. 오늘 클리앙에 올라온 글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정말 요즘 많이 시원해졌다고는 하지만은 이걸 읽고 제가 그 체온이 한 5도는 떨어진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모든 과, 모든 병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중병은 여름이 비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응급실이 비수기였다는 얘기고 겨울이 성수기지요. 급성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다 추울 때 많이 오고요. 병원마다 내과 병동에는 폐렴 환자가 들끓을 것이고 코로나 변수도 있지요. 눈이 한번 오면 노인이든 애든 청년이든 가리지 않고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고관절, 발목, 손목 부러지고 안면골절, 두개골절 어디 중증만 그렇습니까? 코피, 요폐색 등등 보통은 죽지는 않을 것들도 겨울에 체감상 더 많습니다. 공사 중 사고도 몸이 굳어있는 겨울에 많고요. 제발 몸을 사리시고 절대 다치지 마시고 위험한 행동, 위험한 장소 삼가시기 바랍니다. 깔아놨던 지병들 미리미리 외래에서 검사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곧 겨울이 옵니다. 곧 겨울이 옵니다.